안녕하십니까. 이영탁의 미래몽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기생충과 이정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기생충은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한창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지요, 그죠? 그리고 이정구는 제가 쓴 소설입니다. 기생충이 며칠 전에 92회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리고 국제영화상, 각본상을 모조리 휩쓸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작품상이 가장 아마 비중이 큰 모양이죠. 그 비영어권 영화의 이 작품상 수상은 지금까지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기뻐하면서 제가 8년 전에, 8년 전에 정확하게는 쓴 소설 이정구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정구는 당시에 이씨, 정씨, 구씨,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집안의 성을 따가지고 이정구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정구가 소설의 주인공이자 책의 제목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이런 구상을 하게 됐냐 하면은 그때 벌써 이 불평등 문제, 1% 대 99%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도 문제고 99%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다 제쳐두고 1%의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해서 먼저 겸손해지고 양보하고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악수를 먼저 청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 99%의 사람들도 차츰 이해를 하게 되고 서로 존중을 하게 되고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시작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정구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최고 재벌 그룹의 회장이에요, 그죠? 제일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 참모 중에 이 회장이 계속 자기네 그룹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 내 회사에 무슨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 경이와 경악의 차이를 아십니까? 경악이란 게 이런 겁니다. 경악은 뭐냐면은 그때 북한의 종합 경기장에다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그 마스 게임을 아주 질서정연하게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면서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장님 잘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 때는 저건 기계 아닙니까? 저게 어떻게 사람의 동작입니까?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 때는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저렇게까지 만들어 가지고 남들 보기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 하면서 이런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겨울이 되면은 태안반도에 가창 오리떼가 한꺼번에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거기 누가 지휘하는 사람도 없고 뭐도 없지만은 그래도 앞에 선 기러기가 이렇게 길을 잡아가는데, 그 가창 오리떼 길을 잡아가는데 뒤에 따라오는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정말 장관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경이로운 겁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 만사 이렇게 잘해야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런 북한의 체조 경기장에서 보여준 그 모습들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이 잘 나가고 있지만은 그 뒤에는 여러 사람의 고통과 눈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문제의 근원은 이런 겁니다. 기업주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낫습니다. 일반적으로. 그죠? 기업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제품이 좋죠. 제품이 역시 대기업에서 나온 생산하는 제품은 품질이 좋습니다. 세계 시장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의 이미지는 제품만은 못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거기다가 그 기업주, 그죠? 오너의 이미지는 더 작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경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고, 기업주의 경우에는 기업 권력의 세습, 그죠? 할아버지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회장이 되고, 아버지가 회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자식이 회장이 되는 그런 관행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덜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주인공 이정구도 사실은 내심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이 지금은 잘 나가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한 겁니다. 정말 불안한 겁니다. 내가 이 선두 자리를 앞으로 얼마나 더 지킬 수 있을까? 선두 자리를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지고 곧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결국 내 자식한테 물려줄 수밖에 없는데 자식들이 썩 믿업지 못한 겁니다. 자식에 대한 신뢰가 적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회장님은 앞으로 뭐 얼마 동안 적어도 뭐 몇 년, 몇십 년 동안 더 하셔야 됩니다. 뭐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옆에 밑에 있는 간부들이 와서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속이 들여다 보이는 거죠. 저게 결국은 자기들 오래 해먹기 위해서 날 저렇게 붙잡아 두는 거구나. 이런 본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면은 이 본인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건강도 여기저기 고장이 난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렇게 기업의 간부로 회장으로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나도 날 좀 놓아다오. 나도 일반 시민처럼 좀 자연스럽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어디다가 말도 못하는, 그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 옆에 있는 나이 든 오래된 참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너무 다그치지 마세요. 우리 회장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알바트로스 나그네 새와 같습니다. 알바트로스 나그네 새, 알바트로스 이 새가 새 중에서는 가장 날개가 크다고 합니다. 창공에 올라가면은 정말 오랜 시간 긴 날개의 힘을 이용해서 훨훨 멋있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올라야 이 알바트로스 새는 자기의 장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힘을 쓰고 자기 위용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새가 땅으로 내려오면은 날개가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합니다. 뒤뚱뒤뚱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회장님은 일찍이 쭉부터 어릴 때부터 쭉 공중에서 그렇게 살아온 분이기 때문에 너무 내려앉아라 보통 사람들처럼 되라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회장님 못 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듣기에 따라서는 일리는 있지요. 그런데 이제 큰 부자의 발자취를 보면은 사실은 이 이정구 소설 이정구의 얘기가 어쩌면은 카네기 록펠러의 예입니다. 카네기 록펠러가 정말 돈을 벌 때, 그죠? 정말 무리하게 벌었습니다. 카네기는 미국의 20세기 전반에
저희지만 카네기는 철강왕 아닙니까, 그죠? 록펠러는 석유왕 아닙니까, 그죠? 미국의 제일 부자였죠.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을 험하게 벌었습니다. 노조 탄압하고 수단 방법 관리자하고 적대적 M&A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기업을 불려왔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이 뒤에 가서는, 나이를 먹어서는 자기가 이룬 부를 사회에다가 환원을 합니다. 카네기 재단, 록펠러 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이름만도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무리하게 벌어가지고 자기 자식들한테 또 물려주는 과정에서 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식들이 경영 능력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무리하게 물려주느라고. 그래서 이 카네기나 록펠러처럼 외국의 예처럼 그렇게 예를 들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큰 돈은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이 험한 세상에 정말 개처럼 어떻게 보면 더럽게 벌어서, 그렇지 않으면은 큰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죠? 돈을 벌 때는 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그걸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다시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멋있게 쓰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멋있게 사회를 위해 쓰면은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의 무리, 돈을 버는 과정에서 비난받아 마땅할 일, 돈을 버는 과정에서 잘못했던 일,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해주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역시 참 대단하다, 이렇게 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자들이 부럽죠. 그죠? 부럽죠. 근데 그 부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따져보세요. 부자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돈이 부러운 겁니다. 그죠?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별로입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큰 돈을 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것이 큰 부자가 남긴 발자취고 교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정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조금 내가 가족박물관이란 걸 짓고 싶다. 가족박물관을 지을 돈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사회 알아서 환원하세요.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박물관이 뭐냐? 이런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 옛날에 왕이라든가 지금도 뭐 대통령 지낸 사람 또는 뭐 큰 기업에 예를 들면 오너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창하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각종 유물들, 보물들을 보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요즘 세상에 잘난 사람, 그런 사람, 출세한 사람만 박물관에 보관할 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만인이 평등하고 만인이 다 잘났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가 가진 물건 중에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또는 세상에 알릴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 이제 묘지 자체가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화장을 하고 나서 보관 뭐 하겠습니까? 화장을 하고 나면은 어디 수목장도 하고 어디다 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무덤의 형태로 내 흔적이 남는 것이 아니라 가족 박물관의 형태로 내 흔적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을 지어가지고 3평짜리, 5평짜리, 10평짜리 작은 거 지어가지고 보통 서민들에게 개인 박물관을 가질 능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싶다. 그래서 가족 박물관을 짓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만인의 추억과 행복 저장소다. 그죠? 자식들이 앞으로 돌아가신 부모를 보고 싶을 때 무덤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박물관에 와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긴 그 유물들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내가 죽을 때가 되면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긴 것 중에 조금 정리를 하고 또 내 걸 갖다가 이렇게 채우고 이렇게 해서 가족 박물관이야말로 가족들의 역사, 족보, 역사, 무덤, 이 추억, 이 모든 것들을 저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만은 내가 지어가지고 그를 경제적인 여유가 많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주고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설의 이야기가 이래저래 소설의 형태로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읽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쏠쏠합니다. 그리고 콧잔등이 시큰해지는 그런 장면도 몇 군데 나옵니다. 이미 10년 가까이 전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죠. 사실은 기생충은 문제 제기만 한 겁니다. 그죠? 그걸 코믹하게 재미있게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정구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안, 그죠? 해답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1%와 99% 간의 갈등이 앞으로 0.1 대 99.9, 0.01 대 99.99, 위는 작아지고 밑은 자꾸 커진다고들 얘기합니다. 여기서 누가 1%고 누가 0.1%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양반이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한 겁니다. 먼저 양보를 한 겁니다. 먼저 손해를 본 겁니다. 먼저 악수를 청하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따뜻하고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이 소설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